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은 어느 때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핵. 북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서는요, 전술핵, 전략핵 등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원자핵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궁금증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어렸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이제 터미네이터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멸망하고 기계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정도 되려면은 이제 그 세계, 특히 이제 미국, 러시아 두 나라겠죠. 예. 있는 핵무기 한 10% 정도는 터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영화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지 예, 예. 않습니까? 영화에서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현실에서는 단 하나도 못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핵 무기, 핵 단추를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절대 못 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래서 그 핵무기가 억제력이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쓰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너무 크고 너무 무서워서 못 쓸 만큼 서로 100개씩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그때는 겨울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그 핵폭발 그리고 이제 그 뭉게구름, 버섯구름 그게 이제 꽉 방사능처럼 쌓아버리니까요. 햇볕을 막아버리죠. 지구의 종말이 그렇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터미네이트 말 그대로 이제 끝내게 되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시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약을 모르잖아요. 네. 또 어떤 그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마음 졸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네. 그만큼 위험하고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서울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없지 않을까요? 한 발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 발이 떨어졌다. 서울. 그렇죠. 예. 용산이 첫 번째 목표물이 되고 자 그러면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즉사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승화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온도가 갑자기 1억 도, 1억 8천만 도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상상 초월이죠. 네. 태양 중심 온도가 1600만 도거든요. 예. 1600만 도 10배가 되면은 그거는 저기 그냥 증발이 아니고 승화. 그러니까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가 느끼기 전에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죽음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화상이나 그런 그렇죠. 방사 피폭이나 때문에 예. 괴롭게 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100만 명은 순식간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점점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용산부터 해가지고 조금 위로는 은평구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기 강남구 넘어가지고 이제 그 수원까지 그리고 저기는 이제 강동, 강서 어떻게 피해야 한양수. 돼요? 몇 분 정도 시간이 어. 있는데. 예. 이제 3분인데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1분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분 여유밖에 없어요. 자, 알게 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단 지하로 가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지하철이죠. 그리고 건물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사흘도 아니고 한 석 달을 버텨야 되거든요. 지하에서? 근데 지하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 될 것 같아요? 안 이거 되죠. 쉽지 않은데.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보건 문제가 생기죠. 대변 소변의 문제, 그래서 위생 문제가 걸리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차폐를 해야 되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맞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공기를 어떻게? 호흡곤란. 그게 공기 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서 저기 그런 여러 문제로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즉사는 면할 수가 있다는 말씀. 그렇게 하면 이제 즉사는 한 10만 명 정도, 나머지 90만 명은 예. 숨어 있다가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핵폭탄인데
문제는 이게 결국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쓰게 되는 사람 간의 문제라는 얘기죠.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오락하듯이 나 대통령인데 나한테 핵 버튼이 있어. 너 까불면 누를 수 있어. 막 이런 류의 얘기를 핑퐁 싸움하듯이 주고받아서 그렇죠. 전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근데 실제로는 단추는 없습니다. 트럼프 책상에 놓여 있던 단추는 저기 제로 콜라를 마시거든요. 그걸 부르는 단추는 있었는데 단추는 없었어요. 예. 보통 그거는 단추가 아니고 가방을 갖고 다니죠. 그 가방 이름은 이제 뉴클리어 풋볼, 핵 축구공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대통령한테서 얼마 간격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들지는 않고 그 경원이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그 안에도 단추는 없습니다. 단추는 저기 사일러에서 또는 잠수함에서 또는 폭격기에서. 그렇죠.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랩탑 컴퓨터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열리는 순간 단추가 아니고 비밀 코드가 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저기 함장이 또는 전폭 기장이 확인을 해서 3자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싣고 있는 배든 뭐 그렇죠. 비행기든. 예.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디지털을 전부 떠나가 아날로그가 됩니다. 소형화 시킬 수 있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그거는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기밀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떠도는 추정. 소문이 있죠. 예. 그렇죠. 추정치는 있어서 처음에는 미국 소련이죠. 네. 소련 붕괴하기 전에요. 4만 5천 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기, 2만 5천 거의 5만 기가 있었어요. 근데 터질 수 있는 게 5만 개가 있다는 얘기. 예, 5만 기요. 그 중에 50기만 있으면 일단 핵 겨울이 찾아오거든요. 예. 500기면은 핵 겨울이 10번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거의 100배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야말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지구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게 군대에서 볼 때는 재미있거든요. 처음에 핵실험할 때요. 이게 그 대단한 구경거리였답니다. 우리말로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핵실험하기 전에 버섯구름이 나고 그냥 뭐랄까 좀 찡하잖아요. 경도되는 거죠, 그 위력감에. 맞습니다. 예. 그 로켓이 그 굉음 내면서 가는 게 우리 그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때는 그 할리우드 배우들 또 저기 정치인들 전부 구경하러 끌어가지고 모였다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까운 데서 네바다에서 했거든요. 예. 거기서 자고 노름도 하고 그다음에 구경하고. 구경하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때 방사선을 많이 받은 배우들이 있어요. 존 웨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암으로 죽었죠. 네, 그만큼 무지했던 거예요. 핵 경쟁이라고 하면은 놀랍거든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여태까지 핵무기 개발에 쏟아 넣은 돈이 1경 4천억.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좀 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년. 근데 그전엔 더 작았을 테니까 우리나라 30년, 40년 예산을 거기다만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줄이자. 그래서 지금 실전에 쓸 수 있는 건 약 500기, 1000기. 그래도 전 세계를 면망할 수 있는 네. 10배가 되는 거라서 아직 그런 위협에 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중국이 그 다음으로 거기까지가 이제 공식 회원이죠. 그리고 비공식 회원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공식 회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있고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해석하기도 북쪽에 예. 북한이 마지막 9번째로 등록을 한 거죠. 네. 이 원자 핵 융합의 역사, 그 시작도 좀 궁금한데요. 뭐 처음부터 무기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닐 텐데요. 시작이 무기였습니다. 시작이 무기였어요. 핵융합도 무기였고요. 개발자가 오펜하이머가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시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언어를 5개 정도 예. 독파를 하고 제가 3개를 하는데 2개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존 단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제목 중에 삼일체가 있어요. 삼일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요. 네. 거기서는 아인슈타인의 공식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공학하고 그리고 마지막 폭발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치되는데 진짜 터졌어요. 1945년 7월 16일 날. 근데 그걸 보고 핵폭탄 개발자인 오펜하이머는 원자탄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탄은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오해를 샀어요. 예.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아시겠지만은 그 소련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그 제야에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지만 사망했는데 그게 그 죄명이 작년에 풀렸어요. 그래서 혐의가 작년에 63년이 다 풀린 겁니다.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의 군비 경쟁으로 발달이 됐다면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약소국들이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든지 갖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예. 거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뭐 대만만 일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갖고 있던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갖고 있고요. 일단 발전소를 갖고 있으면 먼저 근접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만 처리를 하고 좀 이렇게 주물러 주면은 여기서 그 핵 물질을 뽑아내고 이걸 이제 어떻게 터뜨리느냐 이게 인공지능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챗바들이 컴퓨터 코드만 돌려가지고 실험하지 않고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생각해야 되고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닥치게 될 어떤 그런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막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챗 GPT처럼 과 함께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거를 물결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